자,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카카오랑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당히 반등폭이 커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여기서 1조가 터졌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면 일단 단기로 수익,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매수하는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오늘 리포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시장이 반등을 줄 때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이런 테마에 관련 리포트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화학 관련해서 금호석유, 대환유와 효성 TNC 이런 게 실적이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해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로봇이 대장이었는데요. 기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로보티즈, 세바스 AI 같은 테마주들도 형성이 됐는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생산성 관련해서 글로벌 문제를 로봇이 해결한다.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제가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카카오와 함께 보실 주식 중에 하나 네이버고, 네이버의 그 본사 옆에 신사옥이 지어졌습니다. 분당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녹색 건물, 네이버 녹색 건물, 네이버 녹색 건물의 옆에 신사옥이 지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분당에 그 정자역 쪽에 있잖아요. 그치, 정자 이쪽에 있는 네이버 신사옥이 지어졌는데, 그 옆에 신사옥이 지어졌는데, 네이버 그 본사 옆에 거기가 네이버 로보틱스, 그러니까 네이버 1784라는 저는 이제 그게 빌딩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1784년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봇으로 인해서 엄청난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일반 주식만 보실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본이 1980년, 유럽이 2000년, 중국이 2022년 이후에 청년층 인구치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도나 뭐 동남아의 일부 나라를 빼고는,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를 빼고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 이후에 인구가 줄면서 우리나라도 인구 굉장히 축소 사회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대화해지는 시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솔로인 많은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로봇하고 대화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AI 스피커. 예, 너무 외로워서 AI 스피커하고 대화하시는 분들. 고양이, 강아지랑 대화는 할 수 없잖아요. 강아지 로봇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헛소리 같지만, 그러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네이버 해퍼가 코로나 이전보다 낮았다. 코로나가 2020년 여기서 보시면 3월 이때였죠. 그때 이후보다 이전보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저평가다. 카카오도 퍼가 2020년 3월에 굉장히 급락 나오는 이 시점보다도 상당히 퍼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무난한데, 조금 처져 있지만 무난하지만 굉장히 큰 하락. 지난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인터넷 관련주, 지난해 패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국내 인터넷 이커머스 업체들이 올해 주도 업종이 될 확률은 낮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감안할 때 대체제를 차지하기 어렵다. 주식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성 주변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서, 그쵸? 여기 쉽게 성으로 오지 못하게 연못을 두는 거죠. 그 연못을 이렇게 어떻게, 그쵸? 뭐 냇가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제 이게 땅이 아니면은 여기 성을 침범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종목이 카카오와 네이버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다.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급락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제가 네이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네이버가 반등을 주네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오늘 강은선비 빅데이터 클럽에 휴젤 종목 추천드렸는데, 저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꾸준히 유튜브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지난 금요일에 뭐라고 했냐, RP바이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보셔야 되는데,
목표 주가 상향되는 게 풍산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풍산, 그렇죠? 풍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1월 6일날 풍산 얘기를 들어왔어요. 1월 6일 제가 이제 사실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풍산에 대해서 추천을 31,400원에 풍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고요. 지난 금요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자마자 여기서 세게 올라갔어요. 31,400원 여기서. 세게 올라갔죠? 10%도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다. 그러면서 사실 풍산은 세게 빨리 올라갈 종목은 아니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왜 올랐는지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물가입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안 좋아지면서 또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고 로봇 관련주에서 뭐 레이브로브스, SPG, 로보티즈, 현대 뭐 고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올랐고 뭐 LG전자 오늘 로봇 관련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LG전자가 로봇 관련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LG전자가 CES 이후에 상당히 전장 부품에 관련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얘기들 리포트를 나오면서 올라갔고 오늘 로봇 관련주 제가 하나 찍어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이 신규 상장했던 유로메카 SBP테크를 보시는 게 맞다. 1월 4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로메카에 대해서 1월 3일부터 말씀드렸고 휴젤도 1월 3일부터 말씀드렸고 휴젤도 13만원에 깨지면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왔죠. 휴젤 같은 경우도 오늘 빅데이터 클럽에서 13만 3천원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하셔라. 리오프닝에 따른 실질적 수혜주다. 4월 6일 그렇죠? 레티포 FDA 품목 허가 기대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보톡스 관련주는 사실 휴젤하고 대웅제약이 아무래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급락 나온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이 오늘 시가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했는데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시장이 좋아진다는 걸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 우리 회원분들이 100만원 벌었다. 이런 얘기들 1000만원 막 이런, 그쵸? 40만원 막 20만원 막. 그쵸? 뭐.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640만원 뭐.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주식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지옥행이래. 인버스 뭐 투자자들 그쵸? 하락론자 인버스 what the hell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넌 지옥행이라. 진짜 이제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하락론자들 선생님들은 정말 서서히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이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정말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1월 9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월 9일 인증샷만 보여드립니다. 1월 9일 인증샷 그쵸? TLB 5.5% 수익 감사합니다. 휴재 25만원 수익 감사. YG 엔터테인먼트 62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 2, 3차 매수를 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매수가가 딱 왔어요. 여기서 매수가 딱 왔는데 오자마자 수익. 그렇죠? 지금 5만원 저항이지만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엄청 좋다고도 보일 수도 없지만 일단 나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리포트 하나 공유해 드리면은 이런 거는 뭐 제가 빅데이터 클럽 오시면은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 콘서트가 풀캐파로 돌아간다. 그 이제 솔드아웃. 콘서트가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종목 중에 하나가 엔터하고 뭐예요? 그쵸, 카지노 이런 쪽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1월 8일에 시작됐고 그러면서 입출국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엔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습관에 관한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좋은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과학적으로는 2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200번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화장실을 먼저 갈까? 물을 먼저 먹을까? 양치질을 먼저 할까? 뭐를 먼저 할까? 이게 다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을 하는데
좋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좋은 선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는 책에 의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충동적 선택을 자제하면 돼요. 충동적 선택은 뭐냐?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 술을 무한대로 마신다. 술을 좀 자제해서 마셔야 돼요. 한 2시간에 걸쳐서 맥주를 한 5잔 먹어. 그거는 사실 술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술을 5시간 이상 먹어. 그럼 술 많이 먹어. 술, 담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코카콜라 햄버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막 충동적으로 뭐 진짜 많이 먹어. 또는 우류 쇼핑몰에서 아무 의미 없이 옷을 막 많이 사. 아무 의미 없이 막,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습관을 잘 만드는 과정은 뭐냐? 조금 유익한 습관을 꾸준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 유익한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본다든지, 워렌 버핏은 하루 8시간 책을 봅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이 100조 가까이 있는 사람은 8시간 책을 보는데, 우리 강남 선비처럼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하루에 경제신문, 저는 경제신문은 꾸준히 봐요. 저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제가 한 몇십 년 된 제 습관이고, 경제 잡지도 저는 끊이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경 이코노미, 매일경제신문을 봅니다. 가장 정형화된 중도 보수 신문 잡지여서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진보적인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얻을 것들은 있죠. 근데 허소해서 죄송하고, 그건 뭐냐면은 선택을 계속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선택. 그러니까 YG엔터도 뭐냐, 우리 회원분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또 여기서 사서 또 더 올라가면 더 매도하고, 근데 YG엔터라는 종목을 선택하고,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일 SBB테크, 네이버, 푸른기수, 인타스 뭐 이런 거 다 올랐는데, 이 중에 사이맥스, 인타스, SBB테크 이런 것들이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그래도 무난하다는 근거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근거가 과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SBB테크가 이렇게 적자 기업인데 왜 SBB테크를 왜야? 유로메카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대금이 여기서 얼마 터졌어요? 자, 첫 번째 거래대금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며칠 전 그 영상. 제가 어차피 제 영상 많은 사람들 안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보면 광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좀 적당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하나만 설명합니다. 예, 이거 내 사라니게 아니에요.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매수는 하면 안 돼. 예, 매수는 몰라요. 저 몰라요. 여기서 10만원 가더라도 매수하면 안 돼요. 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I have no idea. 자, 설명을 잠깐 돌아드리면, 첫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압도적이라는 건 2천억대 이상 터지면은 좀 많이 터진 거고, 3천억, 4천억, 5천억 이상 터지면은 상당히 주도주로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거 5천억 터졌고, 여기서 또 3,400억.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외국인 기관 매수세를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100억, 50억, 60억, 20억 총 합쳐서, 그쵸, 250억 전후 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10만원이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예요?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2021년에 신규 상장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근거는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자,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협동로봇 관련주예요. 그쵸? 협동로봇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에서 투자한 겁니다. 그쵸? 500억대 투자, 500억대 유상증자. 그쵸?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근거입니다. 그죠? 이런 근거를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빅데이터 클럽처럼 교육을 받으시는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은 유로메카 같은 경우를 1월 3일 영상부터 말씀드리고 1월 4일까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지금 이거를 여기서 사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서 해야 돼요. 대신 SBB테크라든지 인타스라든지 뭐예요?
사이맥스 같은 거는 오히려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더 올라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그래서 상반기 때 로봇 관련주들이 대박이 날 거야. 무슨 로봇주를 사야 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은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오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 봅시다, 여러분들. 1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뭐 벌든지 몇십만원이라도 벌든지. 네이버 뭐 534 우리 회원분들 중에 뭐 네이버 죽을 때까지 안 팔 거야 이런 분들도 꽤 계셨는데 지금 이제 막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사자마자 막 풍산으로 수익이 났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이 안 나, 10종목을 사서 8, 9종목이 수익이 안 나, 8, 9종목이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동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게 3, 4개월, 5개월 후에는 벌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그걸 기다리다가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리고 그 일이 안 벌어지면은 지금 황금 같은 찬스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 관심 갖고 리포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은 공부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지식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할 거면요. 그냥 오셔서 추천주만 받으셔도 돼요.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2001년 10월에 첫 번째 적자를 확인한 구간이 2001년 3분기였습니다. 2022년 4분기에도 첫 번째 적자를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2001년 10월 이후에 2002년 여기서 보시면 7월까지 20조에서 60조까지 그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준 3배가 간 겁니다. 불황에서 호황으로 돌변하니까 3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3배.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보셔야 될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2000년대 시스코와 2020년대 테슬라를 주가를 비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용기를 갖고 매수하셔라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다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진 것 같지만 전라북도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유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노도광이라든지 그렇죠? 오히려 뭐 잠실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인생사 거의 뭐 공평합니다. 이런 거 결국에는 불황일 때 여러분들 불황인데 실적은 괜찮아. 그런 종목 매수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한 10% 20% 버티고 있으면 수익으로 변해 있고 나중에 기다리면 그런 종목 40% 50% 80% 100% 200% 올라가 있는 게 그쵸? 이게 주식 투자의 매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결국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책에는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 충동적 선택을 할 때 그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약물을 투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 선택이 아니고 그죠? 목표 지향적 선택 이거에 대해서 그또 쥐에 이렇게 약물 투여했습니다. 약물 투여했어요. 그 쥐를 대상으로 80%의 쥐가 충동적 선택을 한 80%의 쥐가 길을 잘 못 찾아. 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햄버거, 패스트푸드 먹고 패스트푸드 자주 드시고 뭐 좀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도박, 술, 담배 이런 거에 조금 흥미가 좀 심해. 이건 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 얘기 절대 아니고 책에 나오고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책이 습관이 답이다 이런 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습관이 답이다. 이 책을 제가 보고 있진 않아요. 저는 다른 책을 보고 있어요. 뇌과학에 관한 책. 다른 책 보고 있는데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 지향적 선택을 한 쥐는 뭐예요? 75%인가? 75%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길을 잘 찾았다는 거예요. 미로를.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근데 강남선비는 왜 추천주가 다 이렇게 잘 맞아? 왜 오늘도 SBB테크하고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인탑스, SBB테크, 사이맥스를 노복 관련주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뭐 오늘 금호석유, 대한유화 NCC 관련주 제가 대한유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강남선비가 대한유화를 얘기했냐 안 했냐? 선생님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물론 추천주 중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손실이야. 저 이렇게 다 기록에 나 손실인 거. 그쵸? 이제 RP바이오 브랜드 풍사는 수익입니다. 풍선 수익이 RP바이오 브랜드 스코퍼레이션은 이렇게 보셔도 돼. RP바이오 같은 패턴은 이제 제약바이오고 아무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건 음봉이 한 2개 나오면서 이 라인에서 13,500원과 14,300원 이 라인에서 지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셔.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지만 실적이 있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조금 뭐 대형증권은 아닌데 한양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이거는 빅데이터 클럽 가입을 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어떤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사셔야 되고 CES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 뭐 비메모리, 전장부품, AMR 이런 것들이 쓱쓱쓱쓱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회원분들은 같은 주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도 우리 회원분들은 수익이 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왜 우리 회원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왜 매수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1월 4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패스트푸드 먹고 여러분들이 뭐 운동 안 하시고 뭐 술 담배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가입을 하시라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태까지 300종목 가까이 추천드려서 28종목 빼고 다 수익이나 유튜브에서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 근거를 갖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어떤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수익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휴젤, 풍산, 오리온 같은 경우 약수익 구간, YG엔터 수익, TLB 제가 이거 뭐 한 달 내내 추천해야 돼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59,000원, 58,000원, 59,800원 이런 라인까지 쓱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과거에 지금 이 라인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쓱 내렸다가 페이크를 한번 줍니다. 여기서 한번 박스권을 싹 했다가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딱 보시면 딱 했다가 얼마예요? 여기서 딱 하니까 55,000원 라인에서 쓱 한번 그렇죠? 쓱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음봉이 한두 개 나오면 쓱 겁을 줄 수는 있어요. 그죠? 변동성이 좀 크면서. 근데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전고점이 사실 61,000원이었는데 최근 근데 61,100원에서 종가 끝낸 거는 앞으로 쉴 틈 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카카오 네이버를 신규로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분명히 룰림목에서 한번 접근해 보셔라. 나쁘지 않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길게 갖고 가실 분은 길게 가는데 짧게 갖고 짧게 매도하시고 여기서 이제 11월 말에 제가 추천드린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곰곰이 목 놓고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과연 노보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전장 부품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뭐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전장 부품 때문에 올랐을까?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선생님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가입을 하셔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상반기 때 무섭게 올라가려고 자꾸 힘을 만들고 응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강남선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SBB테크도 내일 그냥 쉽게 대충 매수하시면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왜냐면 데이터적으로는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클럽 가입하셔서 잘 매수가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지 말고 빅데이터 클럽 가입하시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급등할 만한 종목군들이 몇 개 생겨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셀바스 AI도 이것도 사실 약간 잡주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좋은 그림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뭐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팁을 드리면 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이 7,700원, 7,500원 사이까지 뭐 음봉이 나온 다음에 하시고, 이거 기다리는 동안 뭐 사실은 뭐 제가 유튜브에 추천했던 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음봉이 한 방 크게 나오면 올해 최대 매출 기대한다, 뭐 그게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리포트가 나왔나 뉴스가 나왔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음봉이 나오면 뭐 이런 라인 오면은 한번 사놓으면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으면은 강남 선배 빅데이터 클럽 가입하셔서, 이게 이제 지금 너무 행복한 구간에 왔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 선택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분들은 이런 유료 가입을 하세요. 근데 충동적 선택은 무료, 꼭 그런다. 꼭 무료로 뭘 하기로 원해. 무료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는 좀 이상한 데다 또 힐끗힐끗해. 강남선비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300종목 가까이 추천드려서 이거 수익 내들, 이거 수익 내들, 이거 수익 내들, 이거 수익 내들요. 예? 도대체 몇 종목을 수익 내드립니까? 그쵸? 이거는 이제 음봉 나오면 사라고 지금 오늘 말씀드렸어, 방금. 그쵸? 이거는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이, 아니 또 이게 이제, 그쵸? 이거 이제 다음에 또 합시다. 감사합니다.